은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나무꾼은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산에 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야 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하지마, 발로. 하지마. 나무꾼은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를 했어요. 이 나무를 팔아 우리 어머니 셋이는 살까? 아니야, 고기 반찬을 해드려야겠다. 효심이 깊은 나무꾼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나무꾼은 더욱 열심히 도끼질을 했어요. 영차, 영차, 쿵. 어휴, 이 나무는 무척 단단한걸? 나무꾼은 힘껏 도끼를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만!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풍덩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우리의 어머니 고기 반찬은 어떻게 사드리지? 나무꾼은 연못을 바라보며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못에서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하얀 수염에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예, 제가 실수로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신령님은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신령님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금도끼가 탐이 났지만 정직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잠시 기다리거라. 신령님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신령님은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은도끼를 손에 들고 나타났어요.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게 비싼 도끼가 아닙니다. 오, 그래? 잠시만 기다리거라. 신령님은 다시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신령님이 새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도끼를 찾게 된 나무꾼은 너무 기뻤어요. 오, 정직한 젊은이로구나. 신령님은 착한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을 해 새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신령님. 착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착한 나무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변함없이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았어요. 착한 나무꾼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셈이 났어요. 나도 새도끼를 빠뜨려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야겠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새도끼를 들고 신령님이 나온다는 연못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새도끼를 연못 속에 붕덩 빠뜨리고는 엉엉 우는 척을 했지요. 이를 어쩌나. 내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네. 잠시 후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연못에서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저는 부지런한 나무꾼인데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지 뭡니까?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령님 몰래 눈가에 침을 바르며 우는 척을 했어요. 오냐, 네가 네 도끼, 내가 네 도끼를 찾아주마. 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령님은 녹슨 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금도끼란
은도끼랍니다. 새도끼를 본 욕심쟁이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어요. 예끼 이놈! 거짓말을 하다니 네 손도끼도 돌려줄 수 없다. 신령님은 크게 화를 내며 연못속으로 펑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새도끼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와야 했답니다. 끝. 윌리와 구름 한 조각.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어느 따뜻하고 밝은 날 윌리가 공원에 가기로 했을 때였어요. 윌리가 집을 나설 때엔 구름 한 점 없었지요. 아참,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빼고요. 아, 저거 좀 신경 쓰이는데? 윌리는 생각했어요. 구름이 윌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지? 이제 갔나? 사라졌다. 하지만 윌리가 틀렸어요.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엄청 재미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윌리는 오들오들 떨었지요. 윌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구름이 날 따라다니는 거지? 뭘 하면 없어지려나? 여보세요? 경찰이죠? 윌리가 말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있잖아요. 누가 절 쫓아와요. 어머, 누가요? 생김새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요. 좀 난처하긴 한데 저기 구름이 쫓아와요. 네? 구름이 쫓아온다고요? 네, 아주 커다란 구름이요. 경찰관이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윌리는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끔찍한 구름이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윌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방안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윌리는 불을 켜고 커튼을 쳤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 윌리는 초조하게 창문 밖을 엿보았어요. 구름이 사라졌잖아. 하지만 윌리가 틀렸어요. 윌리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이 점점 더워지면서 숨이 막혀왔어요. 공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바깥에서 시끄럽게 우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윌리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더 이상 못 찾겠어. 뭐야? 넌 그냥 물방울과 공기로 된 구름일 뿐이잖아. 저리 가버리라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구름이 한바탕 울었나? 왠지 기분이 상쾌했어요. 보슬보슬 시원한 비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심지어 춤까지 추고 싶어졌다니까요.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해가 났어요. 다시 공원에 가볼까? 윌리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원에서 모두가 행복했답니다. 끝. 클로드의 깜짝 선물. 클로드는 북극에 사는 애니 고모 할머니 댁을 방문할 거예요. 그곳에는 눈이 많이 내린대요. 클로드는 한 번도 눈다운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클로드는 파란 여행 가방에 필요한 짐들을 모두 쌌어요. 클로드는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엄마 아빠가 클로드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공항은 정말 분주했답니다. 모두들 여행 가방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탑승 수속 후 아빠가 여행 가방을 이동 벨트 위에 올려놓았어요. 클로드는 비행기 안에서 함께 있을 멋진 여자분을 만났어요. 엄마와 아빠는 클로드를 힘껏 안아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클로드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밖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약간 무섭긴 했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할 일이 많았어요. 만화도 보고 플라스틱 쟁반에 있는 점심도 먹고 창문을 통해 둥실둥실 떠가는 푸르도 보았어요. 북극에 도착하자 애니 할머니가 공항에서 클로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많이 자랐네. 네가 아기였을 때 보고 처음이구나. 애니 할머니가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엄마, 쟤 몇 살이야? 몇 살 같아? 나 생각에는 7살 같아. 왜? 조금 키가 컸어. 말 잘했다고 했잖아, 얘가. 아, 애니 고모 할머니가 많이 자랐다 그랬으니까? 응.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클로드는 집에 와서 뜨거운 우유와 쿠키를 먹었어요. 우리 크로도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전화했어. 전화해서? 응. 꿈속에서 물어볼까? 네. 응? 네. 클로드는 동화 속에 사니까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 핸드폰 하면 되잖아. 핸드폰도 할 수 없어. 동화 속에 살잖아. 어떡한 거야? 클로드는 집에 와서 뜨거운 우유와 쿠키를 먹었어요. 그러고는 침대에 누웠지요. 애니 할머니는 클로드가 잘 도착했다고 클로드의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클로드는 이불을 덮고 엄마 아빠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클로드 일어나서 눈이 내리는 것 좀 보렴. 다음날 애니 할머니가 큰 소리로 클로드를 깨웠어요. 클로드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클로드는 날마다 눈 위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눈썰매 타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클로드는 애니 할머니와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기도 했어요. 스키도 배웠지요? 아주 어려웠지만 말이에요. 그 주가 끝날 무렵 클로드는 엄마 아빠가 그리워졌어요. 눈으로 곰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 애니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클로드는 큰 눈덩이를 만들고 눈으로 만든 귀를 얹었어요. 돌멩이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과자로는 코를 만들었지요. 엄마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자. 애니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클로드는 엄마 아빠가 말한 깜짝 선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클로드도 엄마 아빠에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가 좋을지 얼른 생각이 나지 나 않았어요. 벌써 생각났는데. 뭐? 장난감 슈퍼맨. 장난감 슈퍼맨? 응.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아니 바다 선물로 사줄까? 진짜 바다. 너무 좋은 선물인데? 왜? 너무 좋잖아. 바다. 엄마 바다 좋아해. 진짜 바다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물이 들어있는 바다인데 진짜 바다는. 바다는 물이 있지. 그거 진짜 물인데 어떡하지? 저러면 집이 물대. 그럼 어떡하지? 그럼 시험에서 가야 돼. 계속 집에서. 문 열면 밖에가 온 사방이 비야. 그러면 하늘까지 돼서 하늘에서 비 와면 물 엄청 차서 응. 집 움직여. 막 어디 팡 부딪히고 올라가고. 무심코 창밖을 보던 클로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클로드는 애니 할머니에게 큰 상자를 달라고 부탁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 멋진 여자분을 또 만났어요. 그녀는 클로드와 옆좌석에 놓인 큰 포장꾸러미에 안전벨트를 매주었어요. 클로드가 밖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엔진이 큰 소리를 내더니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클로드는 집에 금방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네. 언제 도착했어 너야? 벌써 도착해버렸어. 언제 도착했냐고. 나빴네. 왜?
너무 빨리 갔어. 아, 공항에서 아빠가 클로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클로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자, 어서 가자. 엄마가 깜짝 선물을 가지고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단다. 클로드도 자기의 깜짝 선물을 얼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서워. 클로드는 엄마를 보자마자 가져온 포장꾸러미를 건네주었어요. 엄마는 선물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젖은 진흙만 있었어요. 깜짝 선물로 준비한 눈곱이 다 녹은 거예요. 클로드는 무척 당황했어요. 클로드, 정말 멋진 깜짝 선물이었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네가 집에 돌아온 것이 더 아니야, 기쁘단다. 지영이가. 진영이가? 응. 집에 들어온 것이 더 기쁘단다. 엄마가 진영이를 위로해 주었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의 깜짝 선물을 보지 않겠니? 진영이는 엄마를 따라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살아있는 작은 눈곰이 흔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크리스탈이야, 엄마가 말했어요. 네 여동생이란다. 진영이는 크리스탈이야말로 최고의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저 곰 있으면 좋겠어. 얘네들 곰. 그래? 응. 그럼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잖아. 왜? 엄마 아빠는 사람인데 진영이는 혼자 곰이야? 아니, 엄마 아빠도 같이. 엄마 아빠 같이 곰돌이 할까? 어. 그래. 사랑하는 애니 할머니께 여기 저의 최고의 깜짝 선물이에요. 사랑스러운 진영이로부터. 엄마, 네, 근데 양치하고 있잖아, 여동생다. 아, 나줘. 알겠어. 여동생 나